파라이스의 전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그 말씀만으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전설적인 분인데 인터뷰 감사합니다.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더 영광입니다. 아, 저희 주짓수에서는 어떻게 보면 1세대로서 이제 꽤 유명하신데 MMA를 먼저 하셨다는 게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아, 혹시 그러면 MMA 운동을 어떻게 접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예.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일단 유도 선수 생활을 활동했고요. 네네. 대부분 제 삶의 인생은 유도였습니다. 그랬던 전 아, 제가 MMA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친형 때문이었습니다. 네네. 예, 형이 격투기 선수를 했기 때문에 형을 따라서 UFC를 많이 보게 되었고요. 네. 혹시 그 옛날 선수 중에서 그 비토 벨보트 선수 아시나요? 그럼요. 네네. 예, 예. 굉장히 좀 잘생기고 네. 그다음에 또 실력도 뛰어난 선수인데 아, 그 비토 벨보트라는 선수가 반드레이 실바를 UFC에서 TKO로 이긴 네.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선수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게 됐고 어, 자주 경기를 좀 찾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이 조금 이렇게 아하, 두근거리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아,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네. 또 형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MMA를 2002년에 좀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 네오파이트라든지 예, 뭐 예, 김미파이브 예, 예, 초창기에 챔피언을 하셨다고. 예, 예, 그 당시에는 정말 그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MMA였는데, 예, 예. 어떻게 그렇게 수련하셨습니까? 그렇게 지금처럼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상태인데. 그냥, 뭐, MMA라는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는 좀 어려울 만큼의 불모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돈을 버는 거를 또 좋아하기보다는 어쩔 수 네, 없이 돈 버는 것들은 다 포기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그, 가족들 도움받아서 제가 좀 많이 운동하게 됐던 것 같고, 또 제 가족들이 믿고 저에게 또 도와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 운동을 지금까지 하게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그 가족들이 굉장히 또 마음 졸이면서 운동하시는 예, 걸 예.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관장님 그 주짓수는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주짓수도 제가 2002년에 바로 같이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MMA에서 주짓수는 필수였던 것 같고요. 네, 격투 운동을 시작하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훈련하게 됐고요. 지금 네. 현재 운동하고 있는 MMA 모든 선수들도 아마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2002년이면 거의 지금 주짓수도 우리나라에서 1세대들만 시작한 시기인데 어디서 네네네. 시작하셨습니까? 동호회 같은 걸로 혹시? 아닙니다. 청주에 네.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은 없어졌고요. 네네. 그러면 저기 나중에 파라에스트라 일본으로 그 유학을 가셨는데 예, 예. 하필 왜 파라에스트라를 선택하셨습니까? 이게 제가 좀 몸담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좀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아닙니다, 쑥스럽긴 아닙니다. 한데,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파라이스라는 명문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저는 이 운동을 시작한 이상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음, 그래서 훌륭한 스승님을 꼭 만나야 했고요. 아, 제가 찾았던 훌륭한 스승님이라면 파라이스라에 계셨기 때문에 직접 스승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일본을 찾아갔고요. 또 아, 좀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주짓수를 음, 위해서라면 저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아. 이제 뭐 제가 지금도 이 파라이스라 팀의 주짓수는 저 마음속에는 최고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파라에스트라를 선택하시기 전에 나카유키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가셨겠네요. 네네네. 아, 알고 왔습니다. 그 나카유키 선생님 지금 이제 주짓수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이제 모르실 것 같은데 한번 좀 네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진정한 무도인입니다. 다른 뭐 스승님들도 다 똑같겠지만 말로 네. 설명하기 제가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한번 설명을 드리자 보면 일단 저희 스승님은 단단함, 부드러움 이 두 가지를 갖고 계시고 그런 두 가지를 갖고 계셨던 상황에서 어떤 이 주짓수 세계에 그런 두 가지를 갖고 공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런 와중에 또 저를 제자로 받아주신 거가 제일 감사하죠. 아. 야 참 그 나카유키 선생님도 예전에 그 일본의 그 유명한 격투기 단체 슈토 벨트급 예예. 챔피언으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그 아오키 시냐라든지 네네. 그 노기 강자인 뭐 야스미 코에이 예예. 그리고 뭐 지금은 그 돌아가셨지만 그 사사 샤샤. 유키노리 예. 네네. 아 다 그 선생님의 제자로 알고 제가 계신데 훈련할 때 같이 네. 했었습니다, 다. 아. 아 그러면 관장님 그 예전에 그 같이 훈련할 때 혹시 또 뭐 기억에 남거나 우리 파라에스트라 팀에 진짜 이 너무 잘하는 선수가 있었다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금방 말씀을 직접 해주신 것처럼 네. 일단 뭐 파라에스트라에서 유명한 선수라면 매스컴에 많이 나온 아오키 시냐 선수입니다. 네. 뭐 아. 당시에 주짓수를 MMA에 가장 잘 적용한 선수, 프라이드 시절에 네. 그때 잘 적용한 선수인 것 같고요. 또 하체 관절기로 꽤 유명했었습니다. 그때 하체 관절기로 아. 꽤 유명했었고 어, 타격을 뺀 주짓수 하나로 프라이드에서 챔피언이 된 선수니까요. 와 대단하네요. 그 아니 지금 보면 사실 그 관장님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노기가 굉장히 또 트렌드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 당시에 그 파라에스트라는 아무래도 격투기 선수들 양성소이기 때문에 네네. 노기 운동을 되게 많이 했겠네요. 예, 많이 했습니다. 아. 아 그 참 신기하네요. 그 어찌 보면 시대를 되게 앞서간 팀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네요. 뭐 그때 어떻게 보면 MMA에 최적화된 게 이제 네. 녹이다 보니까 이 네. 주짓수도 같이 하지만 주짓수는 어떻게 보면 기교들이 많이 있어서 또 이 네. 기교들을 MMA에 접목시킬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도복을 벗어야 맞습니다.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노기를 더 많이 해서 또 MMA에 최적화된 것들을 찾다 보니까 노기가 조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실례지만 군대는 어디 나오셨습니까? 근데 방해 났습니다. 아 방해 나오셨어요. 예, 와 아니 제가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예, 이 젊은 시절에 그 좀 운동으로 성공하신 분들 보면 물론 성공이라고 하면 또 이제 관장님 입장에서는 만족 못 하실 수 있는 그런 커리어겠지만 그런 분들 보면 이제 또 군대를 약간 뭐 방위라든지 공익 이런 거 나오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릴 때 유도 선수 생활할 때요. 네네. 디스크가 목하고 허리가 닿이는 아. 바람에 그냥 네네. 자연스럽게 군대는 면제됐던 거 저기 아. 방위로 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유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다친 네. 야 대단하십니다. 그 엘리트 유도 선수 출신이셨네요. 와. 예. 그 일전에 ADCC 그 예선 아쉽게 3 위로 본선 진출에 실패한 적이 있으셨는데 혹시 그 뒤로 또 제가 시합에서 뭐 뵙지 못했는데 혹시 뭐 그 뒤로 뭐 부상이 있으셔서 은퇴를 하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그때는 좀 많이 아쉬웠던 시간이었었던 것 네. 같습니다. 뭐 부상도 있었고요. 네. 뭐 일단 제가 선수로서 MMA도 그렇고 이렇게 계약을 했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 네. 좀 뭐 이렇게 불합리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네. 계약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아. 타 시합 및 그 어떤 주짓수 그래플링도 못 뛰게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진짜 부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는 ADCC조차도 참가하지 못할 뻔했고요. 아 다행히 예. 막판에 진짜 한 1-2주 남겨놓고 뛰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서 참가한 것이었습니다. 와 정말 그 파라에스트라라는 명문팀을 굉장히 일찍 또 이렇게 접해 보시고 주짓수라는 운동에 굉장히 또 되게 심오하게 빠지셨으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또 다시 나오지 못할 그래플러가 또 탄생했을 것 같은데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네요. 예, 아 있었습니다. 네 파라에스트라 유학 시절에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으십니까? 예. 뭐, 제 생각으로는, 뭐, 일본 파라에스라 본가는 네. 우리나라로 치면, 어, 지하 한 3층 정도?
들어가야 도장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스파링 한 판 한 판 할 때마다 정말 숨을 쉬기 아. 힘들었고요. 그런 숨쉬기가 가장 힘들었던 어려움들이 있었다 보니까 야. 어, 저로서는 그 훈련 과정을 소화해내기가 좀 버거웠고요. 와. 그다음에 이제 15 그런 것들도 있는데 15평 남짓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 뭐 한 관원들도 한 타임에 50명 정도가 이게 서로 호흡 맞추면서 운동했고 그 호흡을 맞추면서 운동 한 명 한 명 막 컨디션들 다 체크하면서 또 스승님이 다 하나하나 또 관리해 주셨던 모습들 이런 게 이제 제가 인상에 남고요. 아. 그다음 제 기억에 남는 뭐 잠깐 뭐 작은 에피소드라면 네.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 브라운띠가 있었는데 브라운 네. 벨트였죠. 브라운 벨트였는데 제가 좀 이렇게 드럼매치기 하다가 이제 안발을 걸었는데 팔이 부러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 구급차가 와 가지고 실어 갔는데 인제 모든 그 눈총이 저한테 인제 쏠린 거죠. 그러다 아. 보니깐 다음 날부터 높은 벨트 인제 블랙벨트겠죠. 블랙벨트 하면 뭐 아오키시나 야스미 코에이 뭐 아. 샤즈 뭐 그때 상으로는 한가이 선수라는 사대 천왕도 있었고요. 또 고런 아. 선수들이 고런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때 선수들이 뭐 다음 날부터 스파링을 하면서 저에게 엄청난 고통과 주짓수가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줬고 아. 제가 체육관에 가기가 무서울 정도였었습니다. 야,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이겨내셨습니까? 아. 근데 이제 저는 일본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네. 그 하루하루가 고통과 무서움이었는데 그 와. 인제 해외까지 가서 지금 우리나라에 인제 해외까지 가서 훈련하는 모든 선수들이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누구든지 다 그 상황은 이겨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와, 또한도. 멋있습니다. 아니 그 나카유키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제 그 관장님을 이렇게 제자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고 제가 어느 블로그에서 읽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또 이렇게 좀 까다로우신 분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또 차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열심히 훈련했고요. 그 네. 훈련하면서 주짓수 대회 그다음에 ADCC 뭐 많은 시합을 한 번에 뭐 나가진 않았지만 나가면서 네. 센세께서 뭐 우승하고 입상하고 하는 것들을 보시고 또 외국인으로서 센세께서도 그 제자를 받아본 적이 없으셨었어요. 정식 그 본인 그 활동할 수 있는 제자로서는요. 근데 인제 네. 센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제 실력과 어떤 시간 그다음에 인제 제가 갖고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음. 알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인제 아. 센세께서 "너 내가 띠 주면서 인제 내 제자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대화가 오고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아. 인정이 된 거죠. 와,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도복 입고 하는 운동에 대해서 참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어 혹시 그 파라에스트라 하면 약간 그 전용재 관장님 밑으로는 이제 예전에 그 최정범이라고 이제 ADCC 코리아에서 2회 연속 우승하신 분 계시고 그다음에 예예. 지상원 관장님. 예예. 네네. 혹시 말고 또 선수 중에 이제 앞으로가 뭐 기대된다는 그런 선수 혹시 있을까요? 기대되는 선수들이 너무 많긴 아, 한데 인제 그래요? 저희 팀이다 보니깐 네. 어 기대되는 선수라면 각 지부마다 솔직히 관장님들께서 음. 뭐 유명한 선수들 아닐지언정 선수들 한 명 한 명 뭐 좋은 성적을 거둘 만한 선수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팀이든 음. 그렇겠지만요. 근데 인제 네네. 제가 딱 뭐 누구다, 누구다 하기에는 좀 그런 것들이 선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모든 아.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또 네. 기대되면 제가 아닌 여러 그 팀이나 이 주짓수 하시는 분들이 알아봐 주실 거라고 저는 또 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 그 혹시 파라에스트라의 팀 색깔이 예. 그 지금 일본의 그 파라에스트라 본관과 비슷한가요? 이런 약간 뭐 MMA 같은 그런 뭐 격투기를 좀 지향하고? 네네. 일단 국내 파라에스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어. 팀이고요. 예. 네. 그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팀이다 보니까 음. MMA, 노기, 그다음에 주짓수 이런 모든 종목이 잘 어우러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 인제 팀원들도 끈끈하게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그 센세이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로는
MMA하고 노기하고 주짓수는 하나의 삼각형을 아. 만들어서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려도 꼭 해야 될 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에 있는 저희 파라이스라들도 체육관마다 보면 뭐 지부마다 보면 뭐 주짓수만 하는 체육관도 있고 네. 그래플링만 하는 체육관, 뭐 MMA 또는 세 개 다 하는 체육관이 있지만 음. 저희들은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예. 아 팀 색깔이 아주 뚜렷하네요. 그 나카유키 선생님의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눈도 다치셨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예, 눈 다쳤을 때는 이제 힉슨 그레이시 나오기 전 헤비급이랑 시합을 하시다가 벌써 눈 예. 한쪽은 실명이 되셨고요. 이게 아. 같이 식사나 차 할 때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같이 마주보고 있으면 눈이 계속 왼쪽으로 돌아가세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승까지 또 하셔서 뭐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좀 본받아야 될 것들도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스승님에 정말 대해서. 그 엄청난 무도인이십니다. 와. 아 그리고 관장님 이건 약간 예민한 질문인데 파라에스트라 팀이 혹시 타 네트워크랑 훈련을 금지하는 뭐 규정이 있다고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혹시 그게 사실인지 그 댓글에 보면 이제 뭐 "금시초문이다. 그런 거는 들은 적이 없다. 지금도 이제 파라에스트라에 다니고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정말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총관장님이 혹시 명쾌한 답변 해 주실 수 있으신지. 예. 저도 저희 팀에 그런 규정이 있는 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 네네. 어, 제가 알기로는 각 지휘벌, 타 네트워크, 뭐 훈련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우리 팀 선수들이나 관원들이 다른 팀에 찾아가서도 훈련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네. 다른 팀 선수나 관원들이 저희 팀에 뭐 찾아오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음.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는 여러 팀이 모여서 저희 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여러 팀들이 그렇죠. 모여서 훈련하다 보면 좋은 네. 점도 있고 뭐 기술 교류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좋은 점이 더 많겠죠. 근데 이제 네. 그렇지 않을 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겪으신 저희 지부 관장님들이 조심하게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말들이 오히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제가 뭐 저희 이 방송을 또 보시는 저희 관장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원하신다면 뭐 자유롭게 저는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인터뷰만 해 봐도 네네. 폐쇄적이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뭐 네네네. 강해진다면 이렇게 많이 수용하시는 그런 느낌이신데 그러면 관장님 그 선수 시절에 혹시 기억에 남는 경기 있으십니까? 뭐 MMA라든지 주짓수라든지. 제 기억에 남는 경기 많이 있죠. 네. 예, 그중에서 굳이 하나 제가 꼽는다라면 저는 ADCC에서 쓰게이 다이스케랑 했을 아. 때 제가 3위전에서 만났던 경기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그때 뭐 쪼금 얘기 들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패배하셨나요? 어드 하나로 졌는데 전 뭐 솔직히 저의 경기 모습을 그 쓰게 다이스케라는 일본의 유명한 선수랑 시합을 하게 네. 되다 보니까 제 스승님한테도 저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일단 좋은 기회였고요. 네. 꼭 이기고 싶었고 저 아하. 선수를 이겨서 또 나름 그쪽에서 스타가 되고 싶었고요. 그때 상황 어린 마음에. 그 멋집니다. 그런데 인제 스기 다이스케가 한참 전성기다 보니까 네. 힘이 일단 너무 좋은 선수고 네. 약간 부딪혔을 때 전차 같은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때는. 어. 그다음에 이제 경기 내내 제 몸이 약간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을 정도니깐요. 정말요. 근데 인제 뭐 제가 최선을 다해도 지는 시합에는 다 이유가 있고 또 제가 어드로 졌든 점수로 졌든 제가 그때 그 어드 하나지만 제가 쪼금 더 노력했다라면 그런 아쉬운 경기는 안 나왔을 것 같고요. 또 음. 그때 제가 만약에 쓰게 다이스케를 이겼더라면 아시아 대표로 나가서 세계 대회에 제가 그때 쓰게가 3위 한 것처럼 제가 3 위를 그래도 했지 않았을까라는 제 속마음에 아쉬움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 참 그 어떤 그 한 판으로 인해서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네, 맞습니다. 야. 과장님 그 지금 주짓수 그래도 1 세대인데 국내 주짓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뭐 아 바람이라든지. 생각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 제가 인제 뭐 1 세대로서 말씀을 한다라면
예전에 비해서 국내 주짓수를 아는 분들은 많아지신 것 같고요. 네. 주짓수를 운동하시는 분들도 제가 주변에서 자주 뵐 수 있어서 솔직히 이제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근데 이제 주짓수가 음. 어떤 운동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뭐 될 때도 있고,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죠. 주짓수 종목에 대해서 주변에 설명하다 보면 하루 종일 걸릴 맞아요, 정도였으니까요, 맞아요. 주변인들한테. 오히려 전화로 상담 전화가 와도 주짓수 관장님이라고 할 정도였었습니다. 제 이름이 주짓수라고 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충북 청주는 문외한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 완전 아하. 문명 이하였죠, 주짓수 종목이. 네네. 근데 아. 인제 여전히 주짓수를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아직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은 분들이 주짓수 도장을 쉽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더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아. 아 인제 그 관장님 말씀은 이제 그 이런 지도자분들이 노력해서 인프라를 더 넓혔으면 좋겠다. 아 네네. 그게 최선인 것 정말 같습니다. 네 엄청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혹시 관장님 그 나카유키 선생님 빼고 혹시 롤 모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뭐 세계적인 선수 아까 그 비토 벨포트처럼 뭐 어떤 선수나 어떤 옆에 주위의 어떤 동료를 보고 아 항상 뭔가 나의 그 동기부여를 이렇게 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스승님을 빼고 찾으라고 한다면 네. 금방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토벨보트 선수입니다. 아. 왜냐면 비토벨보트는 지금 어린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스타이기 때문인 것 아. 같고요. 굳이 또 말하자면 얼굴도 잘생겼고요. 젊었을 땐 그럼요. 진짜 잘생겼고요. 네네. 실력도 그때 18살 때 UFC 챔피언이 됐었고, 아. 또 저랑 제가 알기로는 동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인가 뭐 저는 그냥 비토벨보트가 영원히 제 마음속의 스타입니다. 아 실제로 만나 뵌 적은 없네요 아직. 봤습니다. 아. 일본에서 프라이드 때 사이타마 네. 아레나에서 와. 시합을 보고 옆에 가서 뭐 이렇게 악수도 해 보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보니깐 더 멋있더라고요. 와 정말 그 지금 말씀 중에서 그 관장님 눈빛에 하트가 나 나오는데 아 그럼 관장님 그 앞으로 관장님의 그 목표 지도자로서의 목표 지도자로서의 목표요? 네. 저는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하고요. 아. 앞으로도 뭐 제 목표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행복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음. 이 행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도 할 것이고요. 아. 또 제 각 지부 저희 파라에스라 관장님들이 뭐 우리 팀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선수들과 제 팀원들, 그다음에 또 그 선수들 팀원들이 막 땀 흘리면서 즐겁게 막 훈련하는 모습들, 막 그런 것들을 제가 상상하고 또 보고 하는 것이 제 행복이고요. 뭐 저 또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제가 좋아하는 그 관원 식구들 팀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지금 파라에스라가 뭐 지금처럼 계속 좋아하는 분들하고 즐겁게 할 수 있었으면 저는 제가 이 행복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와. 아 관장님처럼 그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격투 그 어떤 투기에서 굉장히 좀 남달랐던 그런 삶을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선수로서나 아니면 뭐 어디 도전하고 싶은 시합이 있다 그런 건 있으십니까 혹시? 예, 있습니다. 어. 제가 저희 사범들하고 가끔 얘기는 하는데요. 네. 제가 지금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뭐 네. 현역 있는 선수들 시합에 나가기는 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마스터 네. 시합에 도전해서 저희 제 아들 쌍둥이들이 있는데 지금 주짓수를 수련하고 있는데, 아. 제 아들들하고 사범님들 뭐 관장님들 기회가 된다라면 뭐 월드 챔피언십이나 뭐 이런 데 마스터 시합들 해서 저는 저대로 나가보는 게 제 꿈입니다. 와 너무 어울립니다. 그리고 진짜 잘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마지막으로 관장님 그러면 시청자들에게 지금 엄청 이제 연령층이 다양해졌거든요. 저희가 네네. 이제 저도 2004 년에 시작해서 비교적 좀 빨리 시작했는데 그때보다는 뭐 주짓수 설명이 되게 쉽고 지금은 뭐 남녀노소 다 즐기는 주짓수인데 한번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지만 누구나
본인 인생들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또한도 시합에서 부상을 당해서 뭐 아픔을 겪기도 했었고, 선수로서 꿈꾸던 뭐 링에 오르지 못해서 좌절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시는 여러 사범 선수 뭐 관원분들이 운동하다 보면 다칠 때가 있고 또는 슬럼프가 오셔서 겪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어떤 거든지 실패라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이런 힘든 순간들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런 명언들이 많은데, 저는 이 주짓수를 여러 하시는 주짓수인들이 즐기는 주짓수인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즐길 수는 없습니다. 즐길 수는 없는데 그 즐길 수 없는 거를 또 즐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그 주짓수 씬에서 한 획을 그으시고 또 노력하실 분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노출을 해드려서 이제 조금이나마 그런 노고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좀 알 수 있게끔 했으면 한다는 그런 이제 취지에서 제가 이런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저희 주둥이에 아주 그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항상 제가 그 주짓수 할 때도 이렇게 이름만 들어보고 아주 전설 같은 분을 이렇게 제가 세월이 지나서 모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관장님. 제가 영광입니다. 젊은 날에 그런 어떤 흘렸던 땀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육아와 가족들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저도 지금까지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지금 채널이 저는 번창하셨으면 일단 좋겠고요. 네. 큰 번창을 하셔서 저도 열심히 또 이 구독을 또 해서 열심히 또 보겠습니다. 네, 저도 관장님 계속 그 응원하고 파라에스트라 게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만나 뵙고 네. 솔직히 차라도 한잔 하시고 식사도 한잔 네네. 하시면서 저도 관장님한테 좀 여러 가지 보고 배울 것들을 좀 이렇게 아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